근데 현숙님도 참 이분에 관한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현숙님에 대해서 뭔가 좀 아니, 첫 번째로는 일반인 출연자한테 너무 과하다. 맞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숙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주장한 게 팩트구나. 정말 어리구나. 너무 어려서 맞아. 조금 너무 어리다. 그리고 현숙님은 약간 연애가 아니라 정말 사업 홍보하러 나왔나라는 논란이 약간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쵸. 내 매력을 드러내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했다. 맞아요. 뭐 이번을 이제 계기로 현숙님도 좀 다시 좀 재정비하시지 않을까요? 자기의 매력 어필 방법을. 그래서 나솔자기랑 나는 솔 비교해 보는 게 그러니까요. 나오실 수 있겠다. 빌런 옥순 빌런 현숙들이 다 착한 사람이 돼서 나왔어. 좀 개과천선해서 자기 좀 재정비하고. 근데 그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현수님의 그 신난네 표현은 이거는 너무 조금 해명도 엉망이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사람의 뭐라 그럴까? 약간 사람의 그 바닥을 보여줬다 그럴까? 어떤 점에서 바닥을 보여줬다라고. 네. 그 바닥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하지만 이 인간성의 바닥이 아니라 그 조연아가 줄게 불렀을 때 삑사리 내잖아요. 조연아도 삑사리를 내면 가수 조연아의 바닥인 거니까. 물론 무슨 말인지 아무튼 알겠다. 이 현숙이 신난내는 약간 바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집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이제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느낌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진짜 악수를 뒀다라고 현숙의 신난내라는 거를 이제 너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뜨악하고 그렇죠. 거에 대한 영상도 되게 많은데 왜 그랬을까? 왜 저런 악수를 뒀을까? 그건 평소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겠죠. 그쵸. 단체 생활에서 맞아요. 보이면 안 될 최악의 악수잖아요. 그렇게 타인을 조롱하거나 뭐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해주고 나쁜 일 있을 때 위로해주는 게 이제 기본인데 좋은 일 있을 때 비난하고 나쁜 일 있을 때 이제 뭐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모르겠네요. 근데 말 그대로 이분은 자기가 돋보이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못 견디는 맞아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이제 그 뭐 이제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신다고 봤을 때 아마 그런 성향이 좀 일하는데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상황을 원했는데 전혀 주인공이지 않죠. 우리 인생 살면 그럼요. 주인공이 나 주인공 아니지. 이 세상의 하나의 그냥 뭔가 이 세상 하나의 이제 지점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없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 해주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저 걔도 얘기하지만 조연아 줄게도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생기는 일이라니까요. 카메라에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안 말렸던 거야. 메이크업을 고쳐라, 화장 고쳐라, 차라리 춤추지 말고 해라. 아니면 오히려 그냥 앉고 건반 놓고 이렇게 해. 이제 아이돌처럼 무대 꾸미지 말고 해라. 그 모든 제안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요새 죄송해요. 줄게 첫돌이라서 매일 봐요. 진짜 저는 깡 다음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줄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누가 나한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되게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제 사람들이 쓴소리를 잘 안 해주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안 해요. 안 하고 안 만나고 말지. 맞죠. 그냥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나한테 잔소리하거나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은 그래도 날 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현숙님한테 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네. 어쨌든 뭐 이번 계기로 좀 알게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정숙님이 모두에게 되게 좋은 사람이 된 상황에서 그냥 속마음을 툭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신났네 막 이렇게. 그 현숙님이 근데 또 욕먹는 이유가 사실 신난내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민심이 약간 이제 좀 불쌍해서 이제 약간 돌이켜질 뻔하다가 광수님을 약간 그 놀리는 듯이 그 여자가 선택하는 장면에서 왜 바닷가에서
광수님한테까지 걸어갔다가 확 유턴해가지고 영호님한테 간 그 장면 맞아요. 보셨어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내가 광수였으면 진짜 난 저기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다시는 이렇게 상종도 안 하고 싶을 정도의 무례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억나세요? 그 장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안 되니까 이제 레카가 되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니나. 카메라가 편집점을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러면 쇼잉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레카가 되는 이제 아주 안 좋은 방법을 썼던 것 같다. 네.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진짜 주인공이 너무 되려고 집착하다 보니 이제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주인공이 안 되면 큰일 나는 막 못 견디는 그게 실제로 좀 약간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성격을 칭하는 용어도 있어요. 뭐예요? 연극성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네, 연극성. 그러니까 마치 내 삶의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난 주인공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극 안 보면 배우로서 굉장히 상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연극 무대에 있는 관객들이라고 모두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데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너무 못 견디하고 어떻게든 나한테 주목을 끌게 만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랑 갈등을 자꾸 일으키고. 저 방송국 다녔잖아요. 네, JTBC에. 네. JTBC에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건 JTBC를 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송국에 네. 진짜 많아요. 오. 오히려 그런 많다기보다는 네. 그래야 성공하는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극성 성격 장애가 있어 보이는. 네. 왜냐면 저 신문사도 있고 방송국도 있어봤는데 네. 신문사는 없어요. 같은 언론 조직인데 없어요. 네. 방송국은 진짜 거의 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뉴스룸이 시작합니다 하고 내가 이제 뉴스룸이 시작합니다 하고 제가 처음에 나와. 네. 무슨 일이 있어서 네, 뭐 내가 잘한 것도 아니야. 네. 그러면 첫 나오는 사람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 내게 톱이 아니고 내가 메인이 아니고 나의 그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방송국엔 되게 많아요. 내가 톱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출연하지 않고 그렇구나. 남이 출연하는 게 잘 되면 안 되고 사내 정치 막 비난하고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남을 욕하는 게 쉽잖아요. 그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럼 네가 나오면 시청률이 잘 나올 거야? 그것도 아니지. 그것도 아니야. 모르지. 네, 모르죠. 아니 잘 나올 거면 확실히 얘기하든가. 저는 시청률 5% 자신 있습니다. 저를 앵커로 꽂아주시죠. 하고 안 되면 내려오든가.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들 신났네처럼 누가 프로그램 하면 신났네, 누가 뭐 하면 신났네. 이게 만인의 향한 비난 상태가 된 거예요. 만만비네, 만만비. 네. 근데 이제 JTBC 같은 경우는 신문사 중앙일보 그룹이니까 신문사에서 온 기자들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문 기자들은 그런 게 처음 겪어보고 그러니까 되게 그치 나는 솔로의 다른 21기 사람들처럼 뭐야 이 주인공들의 세상 메이크업에 미쳐있고 막 분장실에서 막 맨날 남 얘기하고 어떻게 기자가 왜 취재를 안 해? 왜 취재를 안 하고 왜 맨날 분장실에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연극성 성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발현, 이게 좋긴 방송계에서 좋죠. 좋다기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그러게요. 있죠. 네. 제가 연극성 성격 장애가 있으면 유튜브 스튜디오 안 열고 JTBC에서 앵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깝네요. 아깝네. 아유, 진짜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진짜 성격이 좋아서. 네, 그래서 현숙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네요. 광수를 그렇게 왜 저렇게까지 배려하지 않지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하는 것도 그 맥락이었네요. 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였네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막 내 걸로 막 어떻게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불편감이 우리가 현숙님한테 느끼는 불편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봤는데 뭐 혹시 승훈님 보시면서 저건 왜 저러지? 하는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셨어요? 우리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영자가 여초라서 구별 못 해봤다는 거. 영자가 왜 그렇게 불편해했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그 왜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공격 당하면 맞아요. 전 그때 데프콘도 방송에서 너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너무 공감됐어요. 진짜 나이로 공격하는 거 너무 치사하다. 너무 치사해. 맞아, 너무 치사해요. 진짜 나이는 누구나 먹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다고 뭐 영철이 엄청나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왜냐면 영자님은 21기 통틀어서 좀 얌전하게 있는 분이었어요. 크게 막 이렇게 뭐 나서거나 그러지 않고. 근데 왜 저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자님이 공대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기업에서 엔지니어 하시고 그런 어떤 맥락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공대 아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세대는 다 알아듣는 네. 말이에요. 공대 아름이. 근데 그 공대 아름이었다가 엔지니어 직군이면 또 남초일 거고 또 그렇게 예쁘게 생긴 사람이 이제 그런 남초에 있으면 늘 관심의 대상이지 않았을까? 여초에 있었던 남자 이제 청일점으로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그 성격 형성에 연애관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비가 불균형하면 잘났든 못났든 그냥 정상인이기만 하면 고백을 받는 횟수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마 영자님도 되게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맞아요. 고백하는 게 뭐 일반적이라고 막 문화적 맥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수동적으로 연애를 해본 형태인데, 근데 저도 이제 국문과니까 다 여자애들이니까 수동적으로만 연애를 해봤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면 스토킹에 시달리기도 했고. 진짜요? 네. 그리고 웃긴 얘기는 뭐 신입생한테 그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아프다고 해가지고 타이레놀 줬는데 저한테 고백하고 타이레놀 아니 아빠라 타이레놀 줬는데 고백을 당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뭐 아니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나요? 그럴 수 있죠. 네. 막 서울의 상경에서 막 외로운데 맞아. 오빠가 준 타이레놀 얼마나 따뜻해. 대구 사람이었어. 그래. 서울의 상경에서. 그래. 서울의 상경에서 처음 받은 타이레놀. 그래. 그러니까 또 막 대구 사투리 듣다가 서울에서 막 서울 오빠가 막 아프니 막 괜찮니? 얼마나 이게 가슴 살랑살랑해. 지금 엄청 부자랑 결혼해서 미국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 그럽니다. 그때 오빠가 고백을 받아줬으면 내가 이 고생하고 살았을 텐데. 넌 나한테 은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제가 고백을 거절해서 살린 여자가 한 트럭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초 환경에서 남자가 고백을 받는 것도 이렇게 횟수가 많은데 남초 환경에서 여자가 고백받는 거는 훨씬 많죠. 더 많죠. 심지어 여자들은 정상인이 아닌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서 채고 고백 안 해요. 근데 남자들은 불려시 같은 사람은 몰라요. 모르지. 잘 몰라요. 정상인인지 비정상인지 가리지 않고 고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맞아. 그래서 이제 영자님이 실제로 그 처음에 그 나눈 솔로 면접 볼 때도 자만추를 많이 했다. 주로 고백받아서 사귀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나눈 솔로에 오니까 이제 무한 경쟁 구도가 딱 이제 내가 뭔가를 계속 어필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첫날 밤에 그 고기 먹는 그 거기서도 참 많은 장면이 있었는데 순자님은 영철님을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영자님도 영철님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순자님은 영철님더러 이쪽에 와서 좀 앉았으면 하고 막 그런 말도 막 해요. 그리고 영자님한테 시키거든요. 해보라고. 근데 영자님은 전 저런 거 잘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싫은 거지. 나를 어필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막 뭐 다른 여자랑 막 차를 나눠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회 먹는 장면에 막 도다리 농어 얼마나 맛있어요. 왜 안 먹어? 막 진짜 막 그 밤에 보는데 너무 배고플 정도로 너무 맛있겠다 이러는데 진짜 저는 보면서 누가 그 댓글을 달았는데 저거는 필시 장염 걸린 거다. 영자님을 보면서 장염 걸리면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그렇게 안 먹을 수가 없다. 왜 장염 걸리면 내 배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 있으니까 정말 그 정도로 너무 불편해하는 게 이제 느껴졌는데 이제 그런 경쟁,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본 환경, 안 해본 행동을 해야 될 때 느끼는 거부감, 저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영자님이 느낀 게 영철이나 순자한테 막 화가 났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그 낯설음에서 오는 플러팅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거부감. 막 그런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게 들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영자님이 그렇게 나이 공격을 막 멈추지 않고 한 것이 이제 좀 그런 이제 나도 나서야 될 땐가? 그러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알아서 남자들이 몰려들었는데 나도 이제 누구한테 어필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나를 좀 방어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원래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영철을 공격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좀 모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영수 얘기 우리 안 했어. 영수 얘기. 영수 빌런 썰. 영수 빌런이다 아니다? 역시나 영수 개인이 아닌 영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국 사회가 빚어낸 참극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집약된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네네. 내가 수능을 잘 봤으니까 대학에 잘 가고 취직을 잘했으니까 나는 성적 매력이 폭발할 거다. 어디도 연관관계가 없어. 어디도 연관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수능을 잘 봤기 때문에 내가 매기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바로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과 대치동 시스템에서 자란 이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니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참극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유튜브 톤이 아니라 뉴스 톤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이다. 대한민국 인재상이 뭐야? 그러니까 LG 다니는 거? 삼성 LG 다니는 거? 대학 스카이 나와서 삼성 LG 다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스카이 나와서 삼성 LG 다니면 내가 성적 매력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수님의 맹점이 이런 것 같기도 한 게 물론 이제 그게 그런 어떤 참극이기도 하고 참극이죠. 이게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이상한 분위기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분이 저 사람은 표현력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필하고 싶은 건 나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왔고 요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에서는. 근데 그거를 인재상 뭐 남중 남고 군대 뭐 좋은 회사 나와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회사를 나왔길래 네가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따지고 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서열 사회에서 남초 서열 맞아요. 이거 따질 때만 살다가 그 서열에서 인정받는 것만 해봤으니까 여자들한테도 이 서열이 인정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 결혼이 회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쵸.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빌런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세상에 생각해봐요. 그래서 자기가 매력있다라고 느끼면 대다수의 사람은 막 그렇게 엄청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대다수의 사람은 삼성 LG도 못 다닐 텐데 나같이 삼성 LG도 안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여초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도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이런 데 다녀보고 싶고 안 받아주잖아요. 그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 그런 걸 자랑의 형식이 아니라 맞아요. 성실함을 돋보일 수 있는 형식으로 근데 나는 솔로 많은 출연자들이 되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성실함을 어필을 했거든요. 맞아. 차라리 아침마다 조깅을 하든가. 영철이 좀 그러잖아요. 거기다. 그거야말로 성실한.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기. 그러네. 이번 21기는 약간 말과 행동으로 자기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약간 그 좀 관리네요. 말로 자기를 막 제시해가지고 비호감을 사는 쪽 이제 한 그룹이 있고 행동으로 그래도 좀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좀 호감을 사는 쪽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보단 행동을 늘 앞세워야 한다. 또 어때? 관점이 너무 재밌어요. 승영님이 또 뭔가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신 포인트 또 있었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일반인들 출연자를 데려오니까 아까 심리 상담 4분면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는 나랑 남들이 아는 나의 간극이 최대한으로 벌려서 그걸 희화화하는 데서 웃음을 찾는 것 같아서 사회 실험 원래 이제 다큐멘터리 PD기도 하니까 너무 동의. 예능이 아니라 사회 실험 사회 실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좀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줄게 사태 얘기했듯이 이게 결국은 카메라에 보여진 조연아가 그렇게 보인다고 이 사람이 노래를 못 부르고 춤을 못 추고 엉망진창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무대가 그렇게 연출됐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도 그렇게 연출되고 그 일주일간에 그렇게 나왔을 건데 사람들이 이걸 실제 그 사람이라고 다 믿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참 영수의 발언은 참 이렇다니까 이 영수의 발언은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오기가 조연아가 만약에 음계가 틀렸어. 삑사리 남계가 아니라 음계가 틀렸으면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이건 음계가 틀린 거 아닌가. 박자가 안 맞았거나. 이게 약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면모가 현숙의 신났네. 그리고 영수의 대한민국 인재상. 인재상이었구나. 대한민국 인재상은
이건 영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대참사, 사회적 대참사. 맞아. 이거는 약간 국회에서 청문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대참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인재란 무엇인가 좀 정의 좀 하고. 네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제가 영수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넘어오셔야 돼요. 영수의 대한민국 인재 발언에 대해서는 고장난 뉴스에서 제가 뉴스를 다루도록 할 테니까 말 나온 김에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장난 뉴스라고 뉴스 채널인데 좀 넘어오세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심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 사회 실험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그거 좀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 이거 항상 어디선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진짜 사회 실험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나는 솔로는. 근데 심리학에서 그런 어떤 실험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려면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하려면 진짜 까다로운 과정을 막 거치고 허락받고 해야 돼요. 검증된 룰, 맞아요. 대조군도 있어야 되고. 네. 그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런 게 그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실험하면 그 뭐 논문이나 이런 거 쓸 수도 없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능이나 이런 데서 그런 사회 실험을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하는 게 저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재밌게 보면서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사회 실험이 전 국민한테 비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본인의 실제 인간상과 성격과 그 피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악영향이나 심리적 안전장치가 너무 없다는 거에는 동의해요. 네. 왜냐면 방송을 안 해본 사람들은 방송에 나온다고 할 때 자기가 뭐에 동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방송을 해본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비추지, 내가 진정으로 동의하는 계약이 뭔지 일반인들은 모를 거예요. 그 상태로 나와서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조금 문제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출연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좀 그쪽에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혹시 생각이 낯설 사게. 낯설 사게? 소개팅 한 번 더 시켜주기. 그 정도면 괜찮다. 괜찮은 후속 조치다. 네. 그래서 낯설 사게 나올 때 다들 정신 차리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빌런들이 다시는 내가 욕먹지 않겠다. 현숙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빌런들끼리 붙인 기수도 있었어요. 낯설 사게. 낯설 사게 빌런들끼리 그 짝 출연자들이랑 붙인 게 다 빌런들만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옥순들 싹 모아놓은 옥순들 싹 모아서 빌런들끼리 붙여놨는데 빌런들끼리 되게 재밌게 놀아요. 근데 그게 약간 왜 약간 후속 조치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때 웨딩드레스 안 입었잖아 하면서 깔깔깔깔 웃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두 번째 촬영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에 대한 거를 알고 나와서 조금 더 여유롭게 자기 매력도 보여주는 상대 매력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런 점에서 낯설 사기가 진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낯설 사기는 사회 실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서. 맞아. 그래서 거기는 항상 논란이 되는 게 별로 없었나 봐요. 낯설 사기는. 보기가 저는 근데 더 편해요. 그건 맞아요. 덜 불편해. 무서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좋습니다. 오늘 이제 나는 솔로 21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면서 나는 솔로의 이제 광팬이신 고승혁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 아내가 나는 솔로 광팬이고요. 저 광팬이랑 살아서 계속 보게 되는 어쩔 수 없게 보고 있는 낯설 피해자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약간 파생됐네요. 파생 시청. 그렇죠. 낯설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도파민 중독돼서 이제는 없이는 못 살지만 이런 사회 실험 되게 재밌게 보면서도 아까 말했듯이 그 4분면 테스트 우리 집 모아놓고 한번 해서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컨텐츠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컨텐츠 한번 또 재밌게 준비해서 같이 또 재밌는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또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도 또 달아주세요. 오늘 나는 솔로에 대해서 고승혁 대표님이랑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